목행나무가 없을 때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목행나무를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방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치가 또 중요하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 창작 기획적인 성향이 부족해지기 쉽다. 어떤 오행, 특정 오행이 없다고 먹고 살아가는데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향 쪽으로나 건강 쪽으로는 특정 오행이 없을 때 그 없는 거에 대한 또는 많은 거에 대한 특징이 강하게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행적인 부분을 쭉 파악을 하시고 십성의 해석을 더해주면 심리, 성격적인 부분에 파악이 쉬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12운성까지 집어넣으면 성격 파악이 70에서 80% 정도. 사주 보는 법 기초는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네 번째 강의이고요. 저번 시간에서는 오행 분석법에서 특정 오행이 많을 때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과 그리고 특정 오행이 많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특정 오행이 없을 때 나타나는 성격 특징과 특정 오행이 없을 때 운을 좋게 만드는 개운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없다는 것은 만세력 8글자 중에서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래 지장간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해도 사주팔자 8글자에 없으면 앞으로 설명드리는 특정 오행이 없을 때 특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중급, 고급 과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토가 없다고 해도 사화나 오화 글자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있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초급 공부하실 때는 사주팔자 8글자 내에 없는 오행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성격을 파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대, 20대 성장 시기에 대운에서 들어오는 그 오행에 따라서 사주팔자에 특정 오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에 의해서 충족되는, 그로 인해서 성격이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도 따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점은 나중에 대운 세운 보는 법 강의를 할 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사주팔자 내에 목, 나무가 없게 되면은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 창작 기획적인 성향이 부족해지기 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을 진행한다거나 뭔가를 할 때 계획적인 성향이나 설계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지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나 사회활동성 면에서 유연성이나 소통 능력, 교육적인 행위 이런 게 좀 부족해지기 쉽게도 본다. 그러니까 목행이 없으면 뭔가 순수하고 맑고 어린 것들이랑 좀 유대 관계?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도 어리신 분들을 상대하는 게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기발랄함이나 긍정적이고 순수함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쉬운 성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행이 가장 어리고 갓 태어나고 갓 시작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게 되면은 그러한 성향이 떨어지기 쉽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융통성이 부족해진다거나 유연성이 떨어지기가 쉽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물리적 또는 물질적으로 상황이나 사건을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좀 따르기가 쉬워요. 약간 말과 행동 표현으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런 처세술이나 유연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만든다. 목행이 없을 때 성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성향은 남성분들이 이성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때 불리하다고 보기보다는 주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불리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행이 없을 때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해나가시는데 빡세게 느껴지기가 쉽게 만든다. 또는 행복도를 조금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여성분들이 목행이 없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행이 사주팔자 내에 없다고 하더라도요, 사주 내에 비견이나 겁재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서 신강한 사주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목행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성향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적인 부분을 쭉 파악을 하시고 십성의 해석을 더해주면 심리, 성격적인 부분에 파악이 쉬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12운성까지 집어넣으면 성격 파악이 70에서 80% 정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행이 없어도 사준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게 되면은 목행이 있는 것 같은 목행의 성격을 대신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준에 목행 나무가 없을 때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으로는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목행 나무를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방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준에 있는데 위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띠, 범띠, 토끼띠가 들어오게 되면은 목행을 끌고 오는 형태의 가져다 주는 형태의 사람,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인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계절적으로는 양력으로 2월에서 3월, 4월 생일 경우에는 또 목기운, 나무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 일간이라고 하는 공간에 간목이나 을목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서 처세술을 배우시는 것도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얻어가거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린이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공간, 학교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숲이나 나무가 주변에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자기가 가까이 기른다거나 이런 것도 개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대한 순수한 것들이 많은 공간 또는 자라나고 커가는 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은 공간에 자기를 견인해 놓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족한 기운, 에너지를 채우는 것도 개운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 거주지, 지역명이 나무나 동쪽, 숲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형태를 찾아가시면서 살아가는 방법과 자신의 이름에 나무, 숲, 동쪽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런 글자를 넣어서 살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수행, 물이 사주팔자에 없으면은 인내력과 끈기, 참을성이 좀 떨어지기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가벼워 보인다거나 깊이가 없어 보인다거나 경솔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도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해 보이는, 필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오행, 특정 오행이 없다고 먹고 살아가는데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향적으로나 건강 쪽으로는 특정 오행이 없을 때 그 없는 거에 대한 또는 많은 거에 대한 특징이 강하게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편중돼 있거나 개팍스럽거나 또는 편향돼 있거나 좀 똘끼가 있다거나 그렇다고 뭐 다 못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요즘에는 똘끼가 있고 개성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확실해야지 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끈기 있게 야무지게 끌고 나가면서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 오행이 없다고 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좋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적고요. 대부분 이제 성격 성향과 건강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따져보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수행이 없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또 융통성이나 부드러움이 좀 떨어지기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있으면 약간 융화력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질 수 있게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날렵하다거나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성향이 돋보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이 없으면 너무 까불까불하게 보인다든지 뭐 부드러움이나 융화력 같은 경우는 토행이 들어와도 조금 충족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십성들로 좀 채워질 수가 있긴 하지만 수행이 기본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십성 공부할 때도 그런 비슷한 성향적인 부분이 똑같이 해당이 되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성격의 전반적인 게 그러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인간관계나 이성관계에 약간 끈적함이나 촉촉함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 가정생활 유지하는데도 조금 그런 맛이 좀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너무 빡빡해 보이거나 그 메말라 있는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것도 건조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수행이 없을 때 그래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은 뭔가 쫙 가라앉으면서 정신적, 마음적으로 쉬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니까 자꾸 정신과 마음, 육체를 쉬게 하면서 재생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성향적으로 날카롭거나 예민하거나 산만해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 없을 때 사람이 적극적이거나 부지런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도 차분함이나 신중함, 이런 것들이 적어지기 쉽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것 같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수행이 너무 많아도 좋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사람은 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커가고 성장하고 그런 것인데, 이제 수행이 많으면 그러한 도전을 많이 안 하려고 하니까 실수 자체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감춰버리려고 하니까 안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러한 특징, 성격을 가지게 되겠구나,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수행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인성에 해당되는 정인과 편인이 있게 되면은 수행을 대신해주는 그런 인내력이 좀 상승되기도 하고요, 경솔함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전략적인 그런 신중함, 이런 것들을 상승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십성을 함께 보시긴 하셔야 되고요. 수행, 물이 없을 때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으로는 역시 수행물을 사주 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띠로 보자면 돼지띠, 쥐띠가 그 물, 수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습득하고 배우고 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절로는 양력 기준으로 겨울생 11월, 12월, 1월, 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가까이 하실 때도 겨울에 에너지를 많이 접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배울 점이나 내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일간이라고 하는 공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으신 분들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살짝 어두운 조명이나 환경 또는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게 또는 잘 가릴 수 있게 거주지나 집이나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형적으로 좀 낮은 지형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형이 낮을수록 조금 더 이제 침침한 느낌, 좀 더 이제 어둡고 침침하고 가라앉는 기분이어야지 내가 이제 흥분돼 있다거나 업돼 있는 기운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나 강이나 호수나 바다를 끼고 있어도 차분함이나 고요함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환경을 찾아가셔서 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행이 없으면 시끄럽지 않다거나 고요한 환경을 찾아주고 만들어주면서 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컨디션을 그렇게 좀 계속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물이나 바다, 강 이런 것들을 뜻하는 지역명을 찾아가서 살아가신다거나 또는 이름에 강, 바다, 물 이런 것들을 뜻하는 글자를 넣으셔서 장명이나 개명을 해주셔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꼭 한자가 아니더라도 한글 자음으로라도 만들어주시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해서 오행의 속성, 오행의 성격, 특정 오행이 많을 때 성격, 특정 오행이 없을 때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주에 오행이 편중되어 있을 때 장단점, 성격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